같은 소설을 읽어도 독자의 사유 깊이와 관점에 따라 울림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서평 같은 내용의 책을 읽다 보면 늘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좁은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자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순수와 현실성의 균형감을 실패한 청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는 순수한 사랑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젊은이가 등장한다. 청년 베르테르는 사랑을 잃고 그 시련의 고통을 견디지 못해 삶을 포기한다. 당시 이 책의 영향으로 실연을 당하거나 우울증에 빠진 수많은 젊은이가 모방 자살을 했다. 베르테르 증후군은 바로 여기에서 유래했다. 베르테르는 그림을 그리는 시인이자 법을 공부하는 청년이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법관 S씨로부터 자신의 시골 마을을 방문해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그러나 고독한 삶을 중요시하는 베르테르는 이 요청의 이행을 미루다가 젊은 친구들이 그곳에서 무도회를 열자 시골 마을을 방문한다. 그는 그곳에서 만난 아름다운 여인 로테에게 첫눈에 반한다. 그 사랑의 감정은 그의 내면을 온통 차지해 그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속 우울이나 공허감이 사라질 정도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로테에게 약혼자가 있었던 것이다. 약혼자인 알베르트가 돌아오자 베르테르는 자신이 로테를 온전하게 차지할 수 없음을 견디지 못해 떠나버린다. 하지만 로테를 잊지 못하고 3년 후 다시 돌아왔을 때 로테는 이미 알베르트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그는 사랑을 잃은 고통으로 다른 곳에 쏟을 열정조차 사라져버리자 곤충으로 자살한다. 18세기의 베르테르는 사랑 때문에 죽을 만큼 로맨티스트일 수도 있지만 지금 시각에서 보자면 그 사랑은 집착에 가깝게 보인다. 베르테르는 감정적 에고이스트며 예술가적 기질을 갖고 있다. 요즘이라면 교육을 통해 그 감성을 잘 키워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겠지만 그때는 달랐다. 당시는 사회의 흐름이 고전주의에서 낭만주의로 옮겨가는 시점으로 사람들은 낭만에 목말랐지만 그 감정의 실체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단지 허무하고 헤어날 수 없는 절망감 속에서 암울해할 뿐이었다. 만약 열정적이고 감성적인 베르테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랑을 했더라면 매우 낭만적이었을 것이다. 또 사랑이 끝났을 때 그 감정에서 빠져나올 현실적 균형감을 가졌더라면 다른 사람과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베르테르는 그렇지 못했다. 그는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진 인물이 아닌데다 고집이 셌다. 인생은 허무하고 고독만이 마음의 진정제라고 생각했다. 그의 우울은 천성적으로 타고났다고 할 수 있다. 그가 로테에게 빠져든 것도 그것과 무관하지 않다. 베르테르와 로테가 처음 만나는 장면은 한 남자가 창가에 앉아 노래를 부르는 여인을 보고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지는 로맨틱한 동화가 아니다. 베르테르가 로테를 처음 보았을 때 로테는 집에서 8명의 동생들에게 둘러싸여 검은 빵을 손에 들고 나이에 따라 적당한 양을 잘라 먹이고 있었다. 아이들은 밝고 활기를 띠고 있었고 로테는 그들을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있었다. 아름다운 로테는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갖고 있지만 고상하고 도도한 척하는 여인이 아니라 동생들을 돌보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현실성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고독이라는 감정적 절박함을 안고 있는 베르테르에게 로테는 이상적인 아름다움과 사교성을 겸비한 존재로 구원자처럼 다가왔을 것이다.
항상 우울하고 그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과신과 함께 자괴감의 양가 감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가진 것이 많음에도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느낀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곧 감정적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로테는 베르테르에게 좋은 상대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로테는 병든 사람에게 위안이 되는 인물이다. 엠부인은 임종을 앞두고 로테에게 함께 있어줄 것을 청한다. 로테는 그동안 그녀를 자주 방문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녀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소식을 전해주는 친절을 베풀어 왔다. 엠부인은 어느 날 로테와 자신의 남편을 함께 앉혀놓고 남편 모르게 가게의 공금을 꺼내서 생활비에 보탰었음을 말한다. 오랫동안 숨기며 자신을 괴롭혔던 사실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을 준비할 용기를 얻었기 때문이다. 로테가 옆에 있음으로 해서 죽음을 맞이할 용기를 갖게 된 엠부인의 경우처럼 사람들은 로테를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 로테가 보살피는 곳은 어디든지 고통이 사라지고 행복이 가득해진다고 생각하는 베르테르에게 그녀는 사랑을 넘어선 신성한 존재다. 베르테르는 로테 앞에서는 고뇌와 혼란스러움이 사라지고 대화를 나눌 때 그녀의 입김이 닿으면 넋을 잃고 쓰러질 정도의 강렬한 사랑에 빠진다. 사랑의 열병을 앓는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만큼 그녀도 자신을 사랑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진다. 그러나 베르테르의 연적인 로테의 약혼자 알베르트는 훌륭하고 누구나 호의를 갖는 인물이었다. 그래서 베르테르는 상대적으로 비참함을 느낀다. 혼자 차지할 수 없는 사랑은 누구에게나 고통이다. 베르테르의 결핍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공사관 비서를 자청해 떠나서도 베르테르는 행복하지 못했다. 보통 사람들보다 매우 예민하고 사회적이지 못한 베르테르는 주변에 섞이지 못하고 사람들도 그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럴수록 그는 자신이 단지 나그네에 불과하고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결국 고통을 피해 다른 곳으로 도피했지만 그의 고통은 모습을 달리해서 어느 곳에 가든 존재한다. 그럴수록 그는 한순간도 로테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다. 그는 공허감에 지쳐가며 단 한 번만이라도 그녀를 온전히 소유할 수 있으면 그 공허함이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베르테르의 사랑이 집착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그의 포기하지 못하는 성격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자신의 인생에 다른 중요한 것이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엔 너무 젊었다. 젊은 시절엔 인생이 긴 여정임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무모한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된다. 베르테르는 로테가 알베르트보다 자신과 함께 있는 편이 더 행복할 거라는 결론을 내리고 다시 로테에게 돌아간다. 하지만 로테를 다시 만났을 때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결혼 반지를 보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낀다. 그는 로테에게는 알베르트가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고 두 사람의 결혼은 기정사실이었기에 그의 고통은 스스로에게 가하는 형벌과도 같다. 만약 베르테르가 정말로 로테를 차지하고 싶었다면 현실에서 도피하기보다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사랑을 쟁취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 그가 타지로 떠나버린 것은 괴로운 현실을 외면하고 싶은 욕구와 자신의 결핍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마음속에 허상을 만들어 그것에 도피하는 것은 결국 더 큰 공허감과 감정의 갈증을 불러올 뿐이다. 우리는 자신의 결핍을 남들에게 내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있는 것처럼 꾸미고 없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신을 보호하려 든다. 하지만 이런 자기 위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마치 깊은 상처에 일회용 밴드를 붙인 것처럼 그것을 떼어내면 치유되지 못한 상처가 다시 드러날 뿐이다. 현실을 마주해 받아들이지 않던 베르테르는 점점 변해간다. 불만과 불안은 그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려 그의 전체를 사로잡는다. 그는 지독한 권태감에 빠진다. 권태로움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거리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그의 내면을 좀먹어 그는 항상 슬픈 얼굴을 하고 점점 고집불통이 되어간다. 알베르트는 여전히 좋은 사람, 좋은 남편이었지만 베르테르는 자신이 끊임없는 불만 속에 살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도 그런 감정 속에 있다고 착각한다. 그래서 자신이 알베르트와 로테의 원만한 사이를 나쁘게 만들었다는 자책감을 갖는다. 실제로 그 부부는 사이가 나쁘지 않음에도 베르테르는 알베르트에 대한 반감으로 뒤틀린 생각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러던 중 한 과부의 집에 새로운 머슴이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난다. 범인은 앞서 있던 머슴으로 과부를 좋아하다가 쫓겨나자 앙심을 품고 새로운 머슴을 살해한 것이다.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베르테르가 묻자 범인은 아무도 그 여자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고 침착하게 말한다. 살인의 동기에 대해 범인은 이렇게 말했을 뿐임에도 베르테르는 당시 로테와 알베르트로 인해 크게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있던 차여서 그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범인의 행동에 정당함을 부여하며 자신이 변호를 맡아 그를 무죄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 하지만 베르테르는 재판에서 패배하고 만다. 베르테르는 범인을 구해내지 못한 것에 절망하고 거기에 시련의 아픔까지 합쳐져 더욱 괴로워한다. 머슴을 단지 살인범이라는 시각에서 본다면 살인은 도덕적이지 못한 범죄라고 볼 수 있지만 사랑에 목매는 인간의 감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베르테르의 연민을 이해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이 믿는 순수한 사랑의 열정을 다른 사람에게 투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게 사랑은 계산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라 맹목적이고 순수한 것이기에 사랑에 몸을 던질 수 있었다. 하지만 맹목적인 감정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랑은 현실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베르테르는 일도 사랑도 성공시키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에 좌절한다. 그의 슬픔은 너무 깊어져서 이제 더 이상 도피할 곳이 없다. 모두 함께 공존할 수 없음을 깨달은 베르테르는 죽음을 결심한다. 알베르트를 죽이거나 로테를 죽이거나 자신이 죽어야 자신의 고통과 절망이 끝나므로 자신을 죽이기로 한다. 그는 계산적이지 못한 사람이어서 자신이 누려야 할 인생의 가치와 죽음을 놓고 저울질하거나 부부를 갈라놓는 일은 절대 하지 못하므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한 것이다. 우리는 로테의 행동을 보며 베르테르의 슬픔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 로테는 베르테르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다. 그저 호감이 가고 함께 있으면 유익한 남자로 생각했다. 그녀에게 베르테르는 친구로 괜찮은 사람이다. 로테는 베르테르에게 결혼한 자신과 조금은 거리를 두어달라고 말한 뒤 그를 다시 볼 수 없는 아쉬움을 느낀다. 또한 그와의 만남에서 서로 생각이 일치하는 순간 느꼈던 충만함을 떠올린다. 그녀는 베르테르가 남편이나 연인이 아닌 오랫동안 볼 수 있는 사람이기를 원한다. 만약 자신의 형제로 바꿀 수 있다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를 친구와 맺어주면 오래도록 가까이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신의 친구들을 하나씩 떠올려 본다. 베르테르에 비하면 로테는 매우 현실적이고 이성적이며 명확하기까지 하다.
우리는 감정적이고 비현실적인 베르테르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감정에 매몰되어 자기 연민에 빠지고 이성으로 제어할 수 없는 사랑의 감정에 갇혀버릴 때도 있다. 사랑이라는 시속게임에서 패자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연연하는 감정을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보았을 것이다. 만약 베르테르가 알베르트의 존재를 처음부터 인정했더라면, 여행을 떠났을 때 그곳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머슴을 변호하고 나서 실패했지만 더 크게 바라보고 소외된 사람들의 권익을 위해 뛰겠다는 결심을 했더라면, 로테가 자신을 밀어냈을 때 그녀에게 복수하기 위해 더 잘 살겠다고 오기를 품었더라면 어땠을까? 아마도 소중한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삶에서 결핍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멈추고 포기해버린다면 삶은 늘 힘겹고 우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신 때문에 죽어버린 베르테르를 그저 우정의 정도로만 좋아했던 로테를 욕할 수 없다. 그녀는 젊지만 감정이나 이상만 따르지 않고 현실에 충실했다. 사랑과 그보다는 작은 사랑을 구별했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그것을 지켰으니 말이다. 그래서 그녀에게 상처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때로는 로테처럼 자신을 위해 어느 정도는 이기적이고 현실적일 필요가 있다.